자, 지수가 4회에 걸쳐서 본 수학 시험 성적의 평균이 83점이래 얘들아. 그러면 이 네 번이 각각이 몇 점인지는 알아볼라? 각각은 모르지, 그치? 그런데 이건 알 수 있어. 네 번의 평균이 83점이니까 4랑 83을 곱하면 얼마니? 둘이 곱하면? 자, 다시 네 번에 걸쳐서 시험 본 게 평균이 83점이야, 그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번이 각각 몇 점인지 몰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근데 이거는 알 수 있어. 자, 얘네들이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야? 332. 자, 이 332가 뭐냐면 네 번 점수 합이야, 그렇죠? 네 번의 점수 합. 됐어?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을 시험 더 볼 거거든? 330에다 이제 한 번 시험 더 볼 건데 이렇게 해서 평균이 몇 점 나와야 된대요? 85점 나와야 된대. 여러분,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눕니다. 5번 시험 봤으니까 이번에 뭐로 나눠야 될까요? 5로 나눴을 때가 이게 85가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가에 썼으니까 요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5번 갑니다. 15명입니다. 최빈값부터 볼게. 이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게 지금 몇 점짜리야? 3점짜리죠. 그렇죠? 그럼 최빈값은 요거는 3이라 하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저거 중앙값 볼까? 중앙값은 15명이니까 딱 가운데이겠지. 딱 가운데. 그 가운데 한번 찾아볼게. 자, 여기 1점짜리 1명 있죠? 그 다음에 2점짜리 몇 명 있어? 3명 있고, 그치? 3점짜리 몇 명 있어? 5명 있지, 그치? 그 다음에 4점짜리는 4명 있을 거고 5점짜리 2명 있고. 그럼 여기서 가운데가 몇 점일까요? 가운데가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니까, 그치? 3점이겠죠, 3점. 그러면 중앙값은 얘도 3점이겠네, 3점. 됐습니까? 자, 마지막 평균이 구하는 게 제일 귀찮죠? 1점짜리 몇 명이야? 1명이죠. 그럼 1 곱하기 1 하면 돼, 1. 그 다음에 2점짜리 3명이죠. 그러면 2 곱하기 3 하면 6. 3점짜리 5명이니까 15. 4점짜리 4명이니까 16. 5점짜리 2명이니까 10. 이거 5개 다 더해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야, 지금? 15명이잖아요. 그치? 15명. 그래서 요거 15를 나누어 주시면 이게 평균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평균 구해보시면 이게 3.2인가 나올 거야, 3.2.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됐어? 넘어갈게요. 얘는 그러니까 얘들아 평균 구하는 거 있잖아. 평균 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니네가 귀찮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보니까 봐 이거 뭐 계산기 쓰는 친구들 있던데 하나씩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해야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옆에 9번하고 10번 한번 해볼게요. 9번, 10번. 이 두 개 많이 틀렸죠.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5개의 별량이 있습니다. 중앙값이 A야, A. 얘들아, 그러면 얘는 지금 그 별량의 개수가 짝수야, 홀수야? 홀수죠, 홀수. 그러면 이 A가 딱 어디 가야 되냐면 딱 중앙에 와야 돼. 그래서 7, 8, A, 14, 17 이렇게 돼야 되거든. 요거 한번 이렇게 써볼까? 7, 8, 14, A, 7, 8, A, 14, 17. 됐지? 됐어? 그러면 저 A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8부터 되겠죠? 8도 상관이 없죠. 8에서 어디까지 될까요? 14까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8, 9, 10, 11, 12, 13, 14 중에서 아무거나 나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뭐가 나올지는. 됐니 얘들아?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개의 별량이 또 있대요. 근데 요거의 중앙값이 얼마래 지금? 9래요, 9. 그러면 이 9는 어디 와야 되냐면 딱 중간에 와야 돼. 딱 중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6보단 크니까 이렇게 일단 와본다 쳐볼게. 6보단 크니까 이렇게 하고 9, 12, 13 이렇게 하면 맞죠? 이렇게 하면 중앙값 9 되는 거 맞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때 A가 뭐 모을 수 있어요? 얘는? 6 안 되지. 지금 A가 8부터 14니까 8 되고 또 9 되고 10 되면 순서가 안 되죠. 그렇죠? 10 되면 안 돼. 그리고 얘가 10으로 넘어간 순간 중앙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10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안 되겠네. 될 수 있는 거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을 거냐면 8이랑
9밖에 없겠죠. 그렇죠? 8이랑 9. 그래서 답은 8, 9 이렇게. 됐을까요? 네. 자, 다음 그 10번 보겠습니다. 야구 선수 6명이 1년 동안 홈런을 친 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7개일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앙값은 지금 개수가 짝수니까 가운데 두 개의 평균 나와야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 x 위치 어딘지 모르니까 x 제일 왼쪽에 일단 놓고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됐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앙값은 얼마냐면 7이죠, 그렇죠? 두 개 평균이니까.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뭐부터 될까요, x가? 0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0부터 되죠. 홈런을 한 개도 안 쳤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0부터 돼요. 마이너스는 안 되죠. 홈런 마이너스 1개는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럼 0, 1, 2, 3, 4 되고 얘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5랑 x가 와도 5, 6 그리고 7까지도 심지어 문제가 없죠, 그렇죠? 7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됐어요? 그런데 얘가 8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 자, x가 8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5, 7, 7, 8, 9, 10. 그러면 이거 중앙값 얼마니? 중앙값 7.5니까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는. 그러면 얘는 가장 작은 값은 0, 제일 큰 값은 7이죠, 그렇죠? 그렇게 두 개 더하면 답은 7입니다. 7. 요 문제는 가끔 틀리는 이유가 이제 그 1로 써가지고 제일 작은 거를 그렇게 해서 틀린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0도 돼요, 얘는. 자, 요거 정리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209페이지에 209페이지에 유제 1번하고 유제 3번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1번, 유제 3번. 자, 유제 1번 봅시다. 요거 밑줄 쳐볼까요? 이 자료에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밑줄 하나 쳐볼게. 이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자, 밑줄 쳤나요? 밑줄 쳤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구하기 쉬운 게 평균보다는 당연히 최빈값을 더 구하기 쉽겠죠?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봐볼게. 쭉 보면 최빈값이 얼마인가 모습 보세요. 최빈값이 얼마인가.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보니까 봐. 82, 80, 70, 79, 83, 81 이렇게 있잖아. 지금 5개가 다 다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82야. 그럼 최빈값이 얼마야? 80 얼마로 바뀌어? 82. 그 다음에 왜 저럴까? c가 80이야. 그러면 최빈값 얼마야? 80이야. 그 다음에 d가 83, 여기 c가 83이면. 그럼 결국에는 이놈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네. 얘에 따라서 지금 최빈값이 왔다 갔다 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1번에 최빈값 구하기라 되어 있죠. 여기다 뭐 쓰시면 되냐면 그냥 x 쓰시면 돼요. x. 이게 그냥 최빈값이야.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x의 값을 그럼 구해야겠죠. 자, 식을 세워봅시다. 이 식이 중요한데 여러분 평균 구할 때는 이거 다 더하지 이렇게.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그 다음에 별량이 몇 개야 지금? 6개니까 6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니네가 아까 문제에서 밑줄 쳤다시피 최빈값하고 뭐가 똑같은데? 평균이 같으니까 는 x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는 x.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보면 돼. 요 x만 이제 구해보시면 x가 뭐가 나올 거냐면 81이 나올 거예요. 얘는 계산해보시면. 그럼 얘가 이제 81이니까 중앙값은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값 두 개 평균 내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도 해보면 81점이 나옵니다. 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x에 따라서 최빈값이 바뀐다는 거. 자,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요거 3번 보겠습니다. 12명의 등교 시간을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이렇게 되겠지. 근데 모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쓸게. 7번째 읽는 값.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34분이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중앙값이 31분. 여러분 지금 12명이니까 중앙값은 얘네 두 개 평균이겠죠. 얘네 두 개 평균이 31이니까 요거 이쪽은 몇일까? 28이겠지, 그치? 28. 28. 자, 그러면 여기 28이라 쓰고 13명이 됐다고 합니다. 13명이. 13명. 자, 그거 봐봐. 25분이 하나 들어간 거잖아. 그럼 25분은 어디 들어가겠어? 왼쪽에 들어가겠어? 오른쪽에 들어가겠어? 당연히 왼쪽에 어딘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이래 됐을 때 중앙값은 어디냐면 28이겠지. 이게 7번째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28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거. 자, 오늘 요거 이제 배울 거는 단원 이름은 도수 분포표와 상대 도수라는 건데 오늘 두 가지 그림을 배울 거야. 줄기와 잎그림, 도수 분포표 212쪽에 있는 거.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뭐 배울 거냐면 또 두 가지죠.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도수 분포 다각형 이렇게 또 두 가지를 배울 거고 마지막에 이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 상대 도수에 대한 거를 마지막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봐봐. 여기 지금 내가 넘기면서 볼 테니까 뭐 줄기 잎그림은 그렇다 쳐도 이 도수 분포표 한번 보세요. 도수 분포표가 이렇게 생겼거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화면만 보면 돼. 자, 히스토그램이라 되어 있는 거 있지.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보니까 약간 뭐랑 닮았어 이거? 막대 그래프랑 비슷하게 닮았죠, 그렇죠? 얘는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 봐봐. 이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히스토그램하고 모양 거의 어때?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선만 좀 몇 개 그어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상대 도수 분포 그래프 봐봐. 얘도 어때? 모양 비슷하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배울 거는 뭐냐? 다시 앞으로 와서 볼게. 이 단원에서 줄기와 잎그림하고 도수분포 딱 요것만 배우잖아?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해, 이렇게. 거의 다 비슷하니까 절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제발 기말고사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빌어야 돼요, 얘는. 왜냐면 이게 들어가야 쉬워질 거 아니야. 너네 이거 10문제 풀을래? 아니면 그 원뿔 때 건널비 10문제 풀을래? 당연히 이거 10문제가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범위 많다고 나빠하면 안 돼. 범위 넓으면 땡큐 하고서 해야 돼요. 자, 배우면서도 아마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212페이지. 줄기와 잎그림 보겠습니다. 줄기와 잎그림. 니네 줄기랑 잎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알아 몰라? 알죠? 나무가 있으면 가운데 이제 기둥이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줄기잖아. 그지? 그 다음 거기 뭐가 달려있어? 잎이 달려있지, 그치? 그러면 이 줄기가 메인이고 잎은 옆에 이렇게 사이드네,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자, 거기 줄기와 잎그림 한번 보세요.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타낸 건데 거기 이제 밑줄 처음에서 보겠습니다. 줄기는 세로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랍니다. 자, 줄기는 왼쪽에 있는 숫자래요. 옆에 그림하고 살짝 이렇게 훔쳐가면서 보겠습니다. 가운데 세로선이 있고 이쪽에 줄기가 있대요.
잎은 어느 쪽이겠어 그러면?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됐어요? 자, 그리고 두 자리 숫자일 때 줄기는 10의 자리 숫자, 잎은 1의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1,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저 얼마겠어? 13이야. 13 이렇게. 그 다음에 87은 어떻게 표현하겠어? 줄기 8이고 그 다음에 잎 8이 7 이렇게 표현하겠지. 내가 이걸 두 자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세 자리 이상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바뀌어. 예를 들어 137을 한번 해볼게. 137. 그러면 줄기를 13이라고 잎을 7이라 할 거야. 이렇게 뒤에 한 자리는 무조건 잎이고 앞에 거는 싹 다 그냥 줄기라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네 자리면 어떨까? 1370이면 어떻게 할까? 137 앞에 깔고 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한 자리만 뒤에 입혀 오고 앞에 거는 다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두 자리를 할 거니까 이 앞에 거는 10의 자리, 뒤에 거는 1의 자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소리야. 됐어요? 자, 그러면 한 자리면 0, 1 이렇게 쓰겠지. 0, 7 이렇게 쓰거나. 자, 그러면 줄기와 잎 그림 그리는 방법 볼게요. 자, 자료의 각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나눈다. 야, 이거 뭐 할 것도 없잖아. 예를 들어 13이면 줄기가 1, 잎이 3 이렇게 이제 나누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세로선은 긋고 왼쪽에 줄기를 작은 순부터 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그림 보세요. 자, 보면 1, 2, 3, 4 썼죠? 얘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쓰라는 소리야. 썼고 옆에는 어떻게 쓸까? 옆에는 1의 자리를 쫙 쓰는 거야. 이렇게 1의 자리를 쫙 다 쓰는데 요거 밑줄 치겠습니다. 이때 중복되는 잎이 있으면 중복된 횟수만큼 씁니다. 밑줄. 자, 여기 별량 한번 볼게. 별량 보면 33이 몇 개 있어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있지, 그치? 이 세 개를 갖다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33, 33, 33 세 번 쓰라는 소리야. 이렇게 횟수대로. 5번 있으면 몇 번 써야겠어? 5번 다 써야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뭐 얘는 13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줄기는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쓰고 잎은 요것만 줍시다. 잎은 중복되는 수를 모두 씁니다. 됐어?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서 너희가 뭘 틀리냐면 이거 몇 개야 숫자 지금 총 합치면? 7개, 14개. 14개죠? 14개인데 이거 숫자 빼먹어서 틀려.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가장 강력한 후보야. 1번, 후보 1번. 조심해야 돼. 개수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자, 특징을 보면 잎의 길이를 통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잎이 여기지. 얘가 잎이 제일 많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30대가 제일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뭐가 제일 적을까? 어디가 제일 적을까? 10대가 제일 적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두 번째, 자료의 정보를 잃지 않으므로 원래값을 알 수 있다. 이건 뭔 소리냐면 13이면 1 쓰고 3 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걸 봤을 때 얘랑 얘는 얼마야, 그러면? 이거? 21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치?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므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 보이시죠? 그런데 단점이에요. 네 번째는 단점이야. 이거는 별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 100개면 쓰는데 시간이 졸라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량이 적은 자료를 정리할 때 유용합니다. 별량이 많으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얘는. 여러분 보고 100개 하라면 여러분들이 하겠어 이거? 안 하겠죠. 그렇죠? 자세 바로. 이게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소리야. 됐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14쪽 보세요. 자, 요거 1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줄기와 잎그림을 나타냈을 때 줄기는 뭐냐면 10의 자리입니다. 그쵸? 10의 자리. 그러면 잎은 무슨 자리라 했을까? 잎은 1의 자리야. 1의 자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지금 몇 명이냐면 18명이거든, 요거? 자, 이거 줄기와 잎그림으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줄기는 그 0자리는 6하고 9가 있을 거고 1자리는 0, 5, 6, 8, 9 있을 거고
2자리는 0, 1, 1, 1, 3, 5, 6 있을 거고 3자리는 1, 2, 3 있겠죠. 이거 다 써놓고 18개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3번 갑니다. 3번은 2, 6은 26회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 보세요. 줄기는 종류 뭐 있어요? 0, 1, 2, 3 이런 거 있을 거고 잎은 모두 몇 개냐면 18개입니다. 줄기가 3인 잎은 뭐 있을 거냐면 1, 2, 3 이런 거 있을 것이고 도서관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의 이용 횟수는 33회겠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16페이지 보세요. 자, 하나씩 볼게요. 157 얘는 몇 cm일까요? 157은 157cm겠죠. 그래서 줄기가 15인 잎은 이런 거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 쓰면 돼. 0, 2, 3, 7, 8 이런 거 있을 거고. 얘들아 이거 이파리 다 세워봅시다. 전체 학생은 몇 명일까요? 전체는 20명이겠지, 20명. 자, 키가 5번째로 큰 학생이야. 큰 학생이면 여기부터 봐야겠지. 173 이거부터 이렇게 2등, 3등, 4등, 5등 여기겠다, 여기. 그러면 얘는 166cm. 자, 5번. 지혜가 169라 합니다. 이러면 지혜보다 키 큰 사람은 3명밖에 없겠죠? 3명. 마지막. 그럼 152cm인 사람은 작은 편인지 큰 편인지 구하랬죠? 자, 얘가 몇 등이냐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야. 뒤에서 6등이야. 뒤에서 6등. 근데 전체가 아까 20명이라며? 그러면 하위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자, 전체 몇 명이죠? 회원수? 29명이죠. 29명. 잘 세세요, 이거. 모세스 틀린 사람 있다니까, 분명히. 나이가 3번째로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겠지. 55살.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여기겠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14명 쓰면 됩니다. 되셨죠?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옆에. 이번에는 이제 가운데 줄기를 놓고 양쪽에 남자, 여자 이렇게 놨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2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남학생 숫자와 여학생 숫자를 구하라 했으니까 세 보고 세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보면 남자는 15, 여자는 13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그다음 줄넘기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 어딘지 볼까요? 몇 개니? 200 요거였지. 209가 제일 좋은 사람일 거고 제일 나쁜 사람은 160이겠지. 160. 가장 좋지 않은 사람 160. 빼면 49회. 자, 줄넘기 기록이 10번째로 좋은 학생이니까 1등부터 보겠습니다. 이 녀석 1등이죠. 1등, 그 다음에 이 녀석 2등, 3등, 4등, 그리고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여기 있다, 그치? 그럼 얘는 191회겠죠. 자, 밑에 확인 2번 풀어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줄기가 5인 거. 줄기 5인 거는 지금 몇 명일까요? 9명이죠? 9명. 자, 그 다음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쪽의 줄기니까 얘는 4를 골라주면 될 것 같고 45 이상 55kg 이하를 고르라 했으니까 얘는 남학생 쪽은 하나, 둘, 셋. 여학생 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겠죠? 합치면 8명.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 어느 쪽이 무거운 편인지 이거는 편견 갖지 말고 자료로만 판단하세요. 얘는 남학생이겠죠. 남학생. 답은 남학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도수 분포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표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하나씩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 밑에 표랑 같이 보시면 이 표에 구간을 나눠놨죠. 이렇게 몇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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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이렇게 구간 나누는 거 보이니? 이거 구간 보여? 이 구간을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계급이라 할 거예요. 뭐라 한다고? 계급이라 할 거예요. 계급. 자, 동그라미 치세요. 계급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50부터 60까지 났지. 그럼 몇 개씩 자른 거야 지금? 10개씩 자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는 60에서 어디까지 했어? 70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잘라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됐을까요? 됐어요? 자, 선생님 방금 물어봤던 거네. 지금 이거 몇 개씩 잘랐어? 10개씩 잘랐죠? 그 자른 개수 있죠? 그 자른 개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계급의 크기라 할 겁니다. 계급의 크기. 이해됐습니까? 계급의 크기. 자, 그 다음에 도수 갑니다. 도수. 우리 제목 그 도수 분포표에도 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 도수는 뭐냐면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야. 예를 들어 50명에서 60명 사이가 한 명이다. 그럼 이 도수는 얼마냐면 1이야. 1.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도수 분포표는 이런 표를 갖다가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할 겁니다. 하나만 더 밑줄 치겠습니다. 자, 계급 값이라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밑줄 칠게요. 전체 밑줄 치세요. 계급 값은 뭐냐면 양끝 값의 중앙의 값. 다시 말해 이것도 쓰겠습니다. 양끝 값의 평균이에요. 평균. 여러분 요게 50 이상 60 미만이죠? 그럼 50부터 60까지잖아. 그치? 50, 60 잘려 있잖아. 얘네 두 개 평균이 얼마야? 55. 그게 계급 값이란 소리야. 계급 값. 그 다음에 얘는 계급 값이 얼마일까? 65겠죠. 그 다음 얘는 75, 85, 95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자 앞에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계급 값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계급 값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계급하고 도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계급 값을 왜 만들어 놓을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가 있어. 얘를 이제 지금부터 도수분포표로 만들어 놓을 거야. 만들었다 쳐보자. 그럼 만들면 도수분포표 보여줘 하면 딱 요것만 나오겠지. 그렇잖아. 이거 안 보일 거 아니야 이제. 자, 이거 지워놓고 생각해 볼게. 자, 여기서 50에서 60 미만이지. 여기 한 명이지. 근데 이 한 명 몇 점이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림잡을 값이 필요해.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거야. 뭐를? 계급 값을. 이렇게. 대략 이 사람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어림 잡아 놓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6명이 다 몇 점인지 알아 몰라? 여기서 이 표만 보고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계급 값을 놓고 어림을 잡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별량과 가장 작은 걸 찾습니다. 요걸 찾는 이유는 뭐냐면 계급을 정해야 되니까. 어디부터 내가 시작을 할 건지 어디까지로 끝낼 것인지 계급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찾고 계급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도수를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 반장 투표나 회장 투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이런 거 했던 거 알아? 이거 이렇게 정자로 해서 몇 표, 한 표, 두 표, 세 표 그렇게 세가면서 이제 도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고 나서 이제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짠 하고 나온다는 소리야. 자, 특징 한번 볼게요. 밑에 당연히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줄기와 잇그림 요거의 단점이 뭐였었냐면 너무 많으면 이게 어려웠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도 만드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들고 나면 되게 편하게 보이겠지, 그렇지? 만들고 났을 때, 그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료 개수가 너무 많거나 자료를 분포하는 범위가 넓을 때 자료를 정리하기에 유용합니다. 얘는. 그런데 단점이죠. 3번 단점이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돼?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옆에 써놓을게. 그래서 계급 값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림 잡으려고. 자, 그 다음에 도수를 한눈에 당연히 알아보기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계급의 개수 있지, 얘들아? 이 나누는 범위 요게 적당히 나눠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범위가 50부터 100이라 쳐보자. 그럼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냥. 그쵸?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를 50부터 50에, 51에서 52, 52에서 53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될까? 표가 너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상태를 모르고 너무 많으면 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계급을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계급을 거의 다 정해줄 거야. 어느 정도로 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만들어 봐야죠, 우리도.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내가 도와줘 볼게. 옆에 이제 이 도수 분포 표 양식 한번 봐봐. 여기 145 이상, 150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얼마야? 계급의 크기가 5죠. 그럼 다음 번 어떻게 될까? 150 이상, 그 다음에 155 미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은 155 이상, 그 다음에 160 미만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치? 해서 요거 계급 다 채워 넣으시고 도수 몇 개인지 세어보시고 한번 이 분포표 완성해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보세요. 맞는지 봅시다. 요거 나머지 채워보면 160에서 165, 그 다음에 165에서 170. 요거 미만 이상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도수 확인하겠습니다. 넷, 일곱, 셋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서 한번 2번부터 볼게요. 계급의 크기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얼마씩 끊었어요, 지금? 5cm씩 끊었죠? 5cm. 그 다음에 그래서 계급은 총 몇 개니 지금? 5개로 나눠놨죠 우리. 자, 이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딜까요? 160 이상, 165 미만.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겠죠? 167cm가 속하는 계급은 160에서 165 이렇게. 그 다음에 키가 155 이상이니까 여기 끊고 이쪽 다 위겠죠? 다 위니까 얘는 얘는 165에서 170이구나 얘는. 키가 다 155 이상이니까 이거 싹 다 더해주면 되겠지? 얼마니 이거? 열 몇 명이야? 5명. 이거는 14명이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했어 이거.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18쪽.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험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전체를 다 그냥 채우세요, 만드세요 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중간에 비워 놓고 요 가운데 채우세요. 그 다음에 뭐뭐 구해 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A 요거부터 볼게. 얘는 그러면 계급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20 이상, 25 미만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도수 한번 구해 봅시다. 뺄셈에서 도수 한번 구해 보세요. 34. 몇 명이죠? 6명이죠, 6명. 여기까지 다 채워놓고 이제 3번부터 갑니다. 29분이 속한 건 어디죠? 29분? 여기 속하겠죠? 25 이상, 그 다음에 30 미만 계급을 쓰라 했으니까 이거 쓰면 되고. 5번째로 긴 학생. 자, 여기 1등, 2등이 있겠지? 그 다음에 3, 4, 5등 여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5에서 30까지. 5번 20분 미만. 20분 미만이면 여기 끊어서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여기 합치면 몇 명? 19명. 마지막 25분 이상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8명인데 전체 몇 프로인지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40분의 80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답은 20% 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3번 풀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A 값 구하라 했죠. A 값.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 A 값. 너 A 값은 9입니다. 앉아. A 값 9. 자, 그 다음에 이건 다 같이 몇 분씩 끊었죠, 이거? 30분. 그럼 계급의 크기는 30일 거고, 이게 이제 9니까 계급이 도수가 가장 큰 거는 60부터 90까지겠죠, 그렇죠? 60 이상, 90 미만.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조용히 하시고, 연착 시간이 16번째로 짧은 비행기. 너 60 이상, 90 미만. 짧은 거니까 이제 여기부터 세 가겠지,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5번. 전체 몇 프로? 22%. 90분 이상 150분 미만이니까 얘네 둘이죠, 그렇죠? 둘이 더하면 11명. 50분의 11이고 100분율 구하려면 100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22% 앉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갑니다. 여기도 한번 봅시다. 그 5분 이상 10분 미만, 5분 이상 10분 미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얘가 전체 몇 프로래, 얘들아, 지금? 전체 20%래, 그치? 그러면 전체는 합치면 100%니까 전체 학생은 50명이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50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A 값 구하라 했으니까 뭐 다 빼면 되겠죠, 그쵸? 싹 다 빼보면 A 값은 15명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0분 이상이니까 여기다 끊고 얘네 둘이 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냐면 50분의 8이고 퍼센트로 바꾸면 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4번, 5번 다 해볼게요. A와 B의 값을 구하라 했죠. 자, 여기는 지금 운동 시간 4시간 미만 여기까지 잘랐을 때가 전체 30%래 얘들아. 30%. 그러면 여기 합치면 6명이란 소리겠죠. 6명. 그럼 A는 4고 B는 5명이고 5명. 그 다음 6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면 이 두 개죠. 두 개. 얘는 20분의 9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45% 갑니다. 45%.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거 250kW 이상 250kW 이상이면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 8이야 8. 근데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죠. 그쵸?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몇 프로래? 32%. 여러분 이거 그 초등학교 때 혹시 배웠는데 32%면 몇 분의 몇이 이게? 100분의 30이죠. 자, 이 4를 곱했죠. 그러면 4를 곱해서 100이 되려면 이 물음표는 25.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전체 합계가 25명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25 가구겠구나, 얘는. 그러고 이 빈칸을 찾아보시면 여기가 이제 9가구가 나올 텐데 이 문제에서는 200kW 미만 여기서 잘라서 요만큼이 몇 프로인지 구하라는 거죠. 요만큼이. 그치? 그러면 도수는 12니까 몇 프로니? 얘는? 10이고 25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5분의 12 그치? 그리고 이제 곱하기 4씩을 하면 퍼센트가 나올 테니까 몇 프로? 몇 프로겠어? 20? 잠깐만. 150 다시 문제 다 잘못 봤다. 150 미만인 가구는 이 세 가구는 200 미만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200 미만은 12이죠. 12이야, 12. 중에서 셋이니까 얘가 25%다. 25%. 전체 분해가 아니라 200 미만 중에서 150 미만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인지 차지하는 소리야.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요거에 대한 거 이제 숙제로 내겠습니다, 오늘.